자,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활용이 여러분들이 많이 겁을 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여기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풀면은 70%는 풀려요. 선생님, 그럼 나머지 30%는요? 이거는 이제 심하기 때문에 조금 그때그때 다르게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보면은 1번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로 놓아라. 1번 미지수 정하기. 2번 문제의 뜻에 맞게 방정식을 세운다. 방정식이라는 거는 는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2번 1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거는 x는 어쩌고 저쩌고 형태로 구하는 거. 4번 마지막에 확인해라.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으로 주의! 문제의 답을 구할 때 반드시 뭘 써라? 단위를 쓰자. 안 쓰면 체크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꼭 5단계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 문제씩 보면서 이 활용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개념 확인 먼저 보고 항상 문제 분석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 막 읽지 말고 어떤 수의 5배를 한 거에 3을 뺐구나. 이거가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클 때.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크구나. 이렇게. 그럼 어떤 수를 구하는 거다. 자, 1번 뭐였어요? 미지수는 웬만하면 구하려는 값으로 두면 70%는 풀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우리가 x로 둘 거예요. x로 두고 봅시다. 1번 미지수 정하기. 어떤 수를 x라 하자. 2번 방정식 세우기에서 1번 힌트는 얘였고요. 2번 힌트는 얘였습니다. 그래서 1번 힌트를 보면 자, 어떤 수의 5배,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거고, 자, 2번 힌트는요, 어떤 수의 2배에서 9만큼 크다. 근데 그 두 개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5x 빼기 3이고, 얘는 2x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쵸? 방정식을 세우면 얘네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2x 더하기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푸는 거는 x 있는 거는 다 좌변으로, 없는 거는 우변으로 넘겨서 5x 빼기 2x는 9 더하기 3. 이거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12, 그래서 4. 어떤 수는 4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어떤 수가 4이면 4 곱하기 5 빼기 3은 17. 4 곱하기 2 더하기 9도 17. 같네? 그러니까 어떤 수는 x는 즉 뭐다? 4가 맞구나. 요런 형태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단계 미지수 정하고 2단계 방정식을 는을 이용해 세우고 풀고 확인까지.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고 단위는 없으니까 단위는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선은 또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연습을 좀 할 건데요. 자, 필수 문제 이런 거 풀 때 여기 왼쪽에 나오는 요 힌트들이 여러분들이 꼭 요건 암기도 돼야 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학 일기 여기에 써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은 연속하는 두 짝수나 홀수 같은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1, 3, 5 이런 거고 점점점 2, 4, 6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짝수나 홀수는 차이가 몇씩 나요? 그렇지. 2씩 난단 말이야. 2씩. 계속 2씩 나. 그치? 그럼 이 중에 하나를 x라고 두면 얘가 짝수라고 치면은 그 다음 짝수는 2를 더한 x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요 앞에 거 얘가 4면은 2 차이 나는 거 쓸 거니까 x 빼기 2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오케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도 쉽죠.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하면은 1, 2, 3, 1씩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가운데 수를 x라고 하면은 x 빼기 1, x 더하기 1 맨 끝에를 x라고 하면은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왜 선생님 이렇게 다르게 풉니까?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놔야 쉬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개의 방법이 쉬울 때가 있고 이 방법이 쉬울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이용해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분석부터 합니다.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이다. 그때 작은 수를 구하여라. 구하라는 것에 x라고 두고 연속하는 두 짝수라는 힌트가 나왔으니까 x랑 x 플러스 2가 짝수가 되겠고 요거의 합, x 더하기 x 플러스 2를 하면 26이구나. 이렇게 쉽게 문제를 만들어서 풀 수 있습니다. 방정식 만들고 푸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고 확인하시고 단위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2번도 한번 봅시다. 요거 자리의 숫자가 처음 배울 때 어려운데 앞에서 간단하게 배웠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43이라고 보면은 얘는 40 더하기 3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 얘를 여기가 중요해. 그럼 자, 4 곱하기 10의 자리였고 3 곱하기 1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얘는 자릿수 10의 자리, 얘는 1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10의 자리를 얘기해 주는 거, 얘는 1의 자리를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10의 자리 숫자가 4일 때 40이 되고 1의 자리 숫자가 3일 때 3이 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A면은 얘는 A, B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0의 자리는 A고 1의 자리는 1이다, B다.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곱하기 1이 있는데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럼 2번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0의 자리 숫자 2 문제 분석부터 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2 곱하기 10 이겠구나. 왜? 10의 자리 숫자가 2니까 라는 거를 너네가 캐치하고 넘어가야 돼. 그냥 막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밑줄만 치면 안 되고 이런 뜻이 있겠구나. 그럼 1의 자리는 뭘까? 생각을 하고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바꾼 수를 내가 캐치해야 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처음 수였죠. 처음 수. 그치? 근데 1의 자리 숫자는 모르네. 그럼 우리가 그거를 x라고 두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처음 자연수인데 이걸 x로 둔 게 아니라 이거의 1의 자릿수 이걸 x로 둔 거니까 써놔야 됩니다. 이렇게 미지수로 두는 거는 써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자릿수를 두자면 처음 수는 2 곱하기 10 더하기 x 곱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바꾼 수는 누구랑 누구랑 요 2랑 아이고 너무 크네. 자, 지우고 요 2랑 요 x랑 자리를 바꿔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x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 이게 바꾼 수가 되죠. 이 바꾼 수는 는이니까 이 바꾼 수는 처음 수 20 더하기 x보다 63만큼 큽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고 x 있는 거는 좌변, 없는 거는 우변으로 넘겨서 여러분들이 그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제 분석하고 힌트를 찾고 그 힌트를 내가 어떻게 써먹지 how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써먹지 자,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자, 3번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힌트를 줬어요? 표를 그리는 힌트를 줬습니다. 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풀 때는 어렵기 때문에 표를 잘 그려줘야 돼. 자, 문제 분석해보고 어떻게 표를 그리는지 보겠습니다. 자, 한 개에 800원 하는 초콜릿 한 개와 600원 하는 사탕을 합하여 이거 천천히 읽어야겠네. 한 개에 800원 하는 초콜릿과 한 개에 600원 하는 사탕을 합하여 20개를 사고 13,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800원, 600원, 20개 샀고 13,000원을 지불했고 초콜릿과 사탕은 각각 몇 개씩 샀는지 구하시오. 그치? 그럼 우선은 몇 개씩이 중요하니까 얘를 미지수로 두는 연습을 해봅니다. 요렇게. 자, 초콜릿의 개수를 x라고 두고 그럼 자, 사탕은 초콜릿이랑 사탕을 합쳐서
20개를 샀어요. 그치? 근데 초콜릿을 X개 샀다고 하면 사탕은 20 빼기 X. 초콜릿을 4개 샀다고 하면은 나머지 20 빼기 4일 거 아니야. 16개 샀겠지, 그치? 초콜릿을 9개 샀어? 그럼 사탕은 20 빼기 9 해서 11개 샀겠지. 그래서 사탕을 우리가 20 빼기 X라고 놔주고, 금액은, 자, 초콜릿 하나는 800원이었습니다. 그쵸? 초콜릿 한 개에 800원이야. 그럼 두 개는 800 곱하기 2. 다섯 개는 800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럼 X개는 800 곱하기 X1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800원짜리가 X개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이제 사탕은 600원이니까 한 개 600원. 두 개는 600 곱하기 2.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20 빼기 X개를 해야 되니까 얘는 600 곱하기 20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600 곱하기 20 마이너스 X 이렇게 초콜릿과 사탕의 금액을 구했고요. 마지막 힌트. 얼마를 지불했다? 13,000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을 할 때 힌트가 되는 것들에 이렇게 동그라미 혹은 별표 쳐놔야 써먹을 수가 있어요. 하다가 길을 잃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게 아니라 꼭 잘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초콜릿 800x 더하기 600에 20 빼기 x는 얼마? 13,000원. 요걸 또 풀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네 이렇게 둘 다 전개해줘서 요거 전개까지만 도와주겠습니다. 800x 더하기 12,000원 빼기 600x는 13,000 해서 넘어가고 얘네들 계산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요렇게 표를 그려서 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에 800원, 600원 하는 거 표 그려서 하는 연습. 지금은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잖아. 나중에는 너네가 이 힌트가 없어도 요렇게 표를 만드는 거 연습해서 직접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문제 분석을 잘해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알겠죠? 한 개에 800원 초콜릿, 그치? 한 개에 600원 하는 사탕, 20개 샀고 13,000원.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4번. 요번에는 도형의 같은 문제 같은 거는 둘레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다. 그럼 그려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딱 좋아. 둘레가 20이야. 둘레 20이니까 요거 4개를 다 더해서 20cm고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 때 뭘 구하래? 세로를 구하래, 세로. 그럼 가로의 길이를 x로 두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우리는 뭐야? 세로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x로 두면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세로를 x로 두고요. 그치? 세로를 그럼 x, 그럼 여기도 x네? 그치?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20이지만 요 4개를 다 더한 게 20이기 때문에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더한 거는 10cm로 해서 이 가로의 길이는 요거 가로 세로 더한 거 10cm에서 x만큼 뺀 요게 가로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미지수 놓는 것부터 꼼꼼하게. 이때 가로의 길이가 방정식 세워보면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다. 풀면 되겠죠? x는 왼쪽, 없는 건 오른쪽 해서 방정식 풀고 마지막에 확인까지 쓰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단위. 여기 위에도 여러분들 풀 때 단위 잘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수 구하는 거니까 단위가 개가 되겠죠? 이렇게 단위까지 꼼꼼히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푸는 거, 방정식을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봅시다. 자, 5번. 요런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5번.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까지는 안 중요해. 그치?
대신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누어 주면 2권이 남고, 잘라주고 6권씩 나누어 주면 3권이 부족하다. 얘는 남고 얘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뭐를 구한대? 학생 수를 구한대. 자, 구하려는 것을 풀어봅시다. 네모안에 알맞은 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얘네가 미리 구하는 걸 연습을 시켜줍니다. 학생 수를 x라고 한다고 합니다. 얘를 x라고 할 거고요. 한 학생에게 공책을 5권씩 나누어 주면은 2권이 남아. 이만큼 x명이 있는데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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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권 다 주고 2권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만큼의 책 수는 5권씩 x명이 가지고 있고 2권이 남아요. 더하기 2. 그래서 5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x명한테 6권씩 이렇게 줬더니 몇 권이 부족해? 3권이 부족해. 그치? 그러면 요 마지막 n은 3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이게 중요해. 잘 봐. 원래는 x명한테 6개를 다 주고 싶었는데 마지막 학생은 3권이 부족해서 그럼 몇 권만 받아요? 3권만 받고 그 위의 학생들은 6권씩 다 받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6권 받은 학생은 x명이야? x 빼기 1명이야? x 빼기 1명이 되는 거야. 왜? 마지막 학생은 못 받았잖아. 원래는 10명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60개가 필요해. 근데 57개밖에 없으면 마지막 10번째는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9명만 6개 받고 마지막 애는 3개 받았어요. 이렇게 풀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6권씩 받은 애는 x 빼기 1명, 3권 받은 애는 1명. 그래서 공책 수는 6, x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한 명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 x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나는 6명에게 줬는데 3권이 모자라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잘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2번 뭘 이용해라? 공책 수가 일정하다. 어차피 우리가 나누어주는 공책은 일정하죠. 근데 5개씩 줄 거야, 6개씩 줄 거야의 차이가 생겼던 거니까 5x 더하기 2라는 공책 수와 6x 빼기 3이라는 공책 수는 같다. 그쵸? 학생 수가 x명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x 있는 거 넘겨주고 2 있는 거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 x는 5, 5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확인까지 한번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은 여기다 넣어보면은 5명 넣으면은 25 더하기 2. 그리고 요걸 넣어보면은 30 빼기 3. 둘 다 27. 같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공책 수는 구하는 거 아니었지만 27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7권. 그래서 학생 수는 5명이었다.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이거 연습해보고 다른 책에서 나올 때도 잘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6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증가, 감소. 자, 요거까지 설명해보면, 자, x가 a% 증가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변화량, 즉, 증가한 양이나 감소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었는데 10%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10명의 10%를 구하는 거야. 그치? 10명의 10%는 10 곱하기 100분의 10%가 100분율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약분해주면은 1이구나. 그럼 10의 10%가 증가한다는 거는 10에서 1만큼 증가해서 최종적으로는 11이 되는 건데
여기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증가한 양은 얘가 증가한 거야. 즉 10에서 이게 10%예요. 이 10%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좀 어렵지?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0명 있었다고 치자. 100명. 여기서 내가 20%가 증가했어요. 그치? 그럼 이거를 자, 원래 100명이었어. 그럼 그거의 20%는 100 곱하기 100분의 20 해서 20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은 12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용할 거는 얘라는 얘기야. 얘. 최종 수도 이용해야겠지만 얘를 가장 많이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설명이 나오는 게 x가 a% 증가했다. 그럼 x 곱하기 100분의 a가 증가했다 더하기 x가 b% 감소했다. x 곱하기 100분의 b가 감소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숫자로 보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분석해보면 작년에 전체 학생은 700명, 작년이에요, 작년. 이때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여학생 수는 7% 증가했고 남학생 수는 3% 감소했습니다. 증가는 플러스고 감소는 마이너스인 거. 그러고 났더니 전체 학생이 9명 증가, 즉 709명으로 됐다는 얘기고요. 9명이 올라갔어요 라는 얘기지. 이때 여학생의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할 거다. 요걸 이용해 봅시다. 그래서 작년 여학생 수를 표를 그린 거야. 여러분들도 그럼 표를 그려야겠어요? 안 그려야겠어요? 당연히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여학생 수를 X라고 두면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 수는 7%가 증가. 변화량 얼만큼 바뀌었나요? 그래서 X 곱하기 100분의 7만큼 증가했습니다. 7%니까 더하기. 그럼 남학생 수는 700명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700 빼기 X로 갑니다. 여기에서 3%니까 700 빼기 X 곱하기 100분의 3. 요건데 뭐 했다? 감소했다.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증가한 거, 남학생이 감소한 거. 아, 그랬더니 9명이 됐다. 9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선 숫자로 예시를 들어주면은 여학생이 16명이 증가했는데 남학생이 7명이 줄어들면은 전체적으로 9명이 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증가한 거, 감소한 것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학생 수의 변화량 100분의 7x 더하기 남학생 수의 변화량 마이너스 100분의 700 마이너스 x 곱하기 3 더했더니 증가량은 플러스 9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차 방정식을 세우는 것도 연습시켜 준 거예요. 얘네가 미지수도 나줬고 방정식도 세우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풀면 되는데 작년 여학생을 구하는 거니까 요 x를 잘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는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100씩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7x 곱하기 100 더하기 마이너스 700 빼기 x 곱하기 3 100분의 곱하기 100은 900 이렇게 되죠. 100 약분되고 그럼 7x 더하기 요게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3이 곱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마이너스 2100 플러스 3x는 900. 그래서 요거 x 있는 거는 왼쪽에 잘 놔두고요. 없는 것만 잘 넘겨주면은 10x는 2100 더하기 900 10x는 3000
결론적으로 x는 300명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학생 수를 우리가 x로 나눴으니까 300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풀면 원래 끝인데 확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좀 어려우니까 잘 풀었는지 확인. 여기 부분은 좀 헷갈린다 하면 2번, 3번 들으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확인. 우선은 여학생 수가 300명이면 남학생 수는 400명이었다. 요 위에 표로 확인을 합시다. 간단하게. 얘가 300명이었으면 얘가 400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300 곱하기 7이니까 21명이 증가했고 얘는 400 곱하기 100분의 3이니까 3% 그러면은 12명이 감소했다. 그래서 더하기 21 빼기 12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9명이 늘었네. 오케이, 내가 맞았네.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마지막 명 단위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분석부터 내가 알아야 되는 개념, 1차 방정식을 만드는 힘, 그 다음에 표를 그려야 될 때는 표를 그려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다 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풀어졌으니까 여러분 하나씩 연습하고 요거를 선생님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가장 좋아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밑에 거 풀고 여기 스텝 1까지 풀고 이번에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방정식의 활용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